많은 분들이 내 얼굴은 선천적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얼굴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비율과 입체감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얼굴 중앙이 납작하거나 볼살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 여백이 강조돼서 얼굴이 넙대대 보이게 되고, 반대로 코나 눈 볼륨이 조금 살아있으면 훨씬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모으고 여백을 줄이는 디자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의 여백을 줄이고 훨씬 갸름하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핵심 전략 알려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여백이 점점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얼굴이 크다, 턱이 넓다 하면은 윤곽수술이나 양악수술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뼈를 깎지 않아도 얼굴 여백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요즘 뼈 수술을 점점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방금 PD님 말씀처럼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커 보인다고 해서 꼭 뼈 문제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비율이나 여백, 입체감, 그리고 근육과 지방 분포 이런 것들도 영향을 크게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얼굴 중앙이 납작하거나 볼살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 여백이 강조돼서 얼굴이 넙대대 보이게 되고, 반대로 코나 눈 볼륨이 조금 살아있으면 훨씬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모으고 여백을 줄이는 디자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의 여백을 줄이고 훨씬 갸름하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핵심 전략 알려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내 얼굴은 선천적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얼굴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물론 뼈대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비율과 입체감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크게 세 가지 요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얼굴 비율의 불균형이에요. 이 이상적인 얼굴의 비율은 가로 대비 세로가 1대 1.4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볼살도 아래로 점점 처지게 되면서 세로보다 이 가로 비중이 점점 이 넓게 아래쪽으로 커지면서 얼굴이 넓고 평면적으로 보이게 돼요. 실제 이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 비율의 착시로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인데요. 두 번째는 또 입체감이 줄어드는 문제예요. 이 얼굴 중앙부, 특히 이제 이 눈 밑과 코, 입 주변 이런 데 볼륨들이 줄어들면은 시선이 더 퍼지면서 여백이 강조되고, 특히 이 처지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더 여기가 뭔가 밋밋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낮거나 눈 밑이 퀭하게 꺼져 있으면은 얼굴이 좀 더 커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이 중앙 쪽 볼륨들이 다 살아있고 입체감 있으면은 같은 얼굴이라도 훨씬 작고 또 정돈돼 보이게 돼요. 세 번째는 이 근육, 습관의 영향들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면 턱 근육인 교근이 과도하게 발달을 하면서 얼굴 이 턱 라인 쪽 하부 폭이 커지게 돼요. 또 술 많이 마시는 분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이 사각턱 뒤쪽에 이 귀밑침샘이 부어있는 경우도 만드는데, 이 경우 역시 여기 얼굴이 더 커 보이게 만들게 되고요. 또 습관적으로는 이런 거북목이라든지 라운드 숄더처럼 자세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돌출돼 보이게 되면서 실제보다 좀 더 넓고 커 보이게 되죠. 결국 핵심은 이건데요. 얼굴이 커서 넓어 보이기보다도 여백이 많아서 커 보이는 것. 오늘은 그 여백을 줄이고 중심의 시선을 모으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원장님,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얼굴이 커진다, 좀 못생겨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정말 네. 그럴까요? 정확합니다. 사실 얼굴형이 달라지는 건 대부분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세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이 딱딱한 음식 습관, 껌, 오징어, 육포, 아니면 질긴 거, 아니면 말린 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자주 씹으면 이 턱 근육, 여기 교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과하게 발달하게 돼요. 이 근육이 커지면 얼굴 각이 넓어지면서 턱선도 직각으로 떨어지고 얼굴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게 돼요. 즉 이거는 뼈 때문이 아니라 근육 때문인 경우일 테고요. 이 딱딱한 음식은 스트레스 받을 때만 가끔 좀 씹어주는 정도로 줄이시면 좀 더 여기가 갸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세예요. 이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목을 앞으로 이렇게 밀게 되니까 얼굴이 더 돌출돼 보여요. 단체 사진 찍을 때 특히 여자분들 서로 뒤로 가려고 하죠. 얼굴 작아 보이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고, 이게 생각보다 얼굴 착시 효과를 크게 만들어요. 세 번째, 이 표정 근육이에요. 이 무표정이 습관이 되면은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볼살이나 이게 처지고 얼굴도 다 이게 표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넙대대해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하루 10초라도 억지 미소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만 올리고 광대 근육을 움직이는 자극을 주는 것만 해도 얼굴 근육이 좀 더 리프팅이 되고 탄력도 더 유지될 수가 있어요.
원장님, 빠르게 시술로 좀 여백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분들은 좀 어떤 시술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일 곳은 줄이고 살릴 곳은 살려라. 이게 핵심이에요.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든 거는 단순히 이렇게 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율을 좀 나올 곳은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곳이에요. 뭐 환자분들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로폭 줄이기 기본 세트로 저는 사각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 이거를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딱딱한 걸 많이 씹으면서 이 근육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니까 이 근육이 커지면서 얼굴 하부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광대부터 턱까지 각도지고 일자형 얼굴로 더 넙대대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로 이 근육의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은 자연스레 턱성이 슬림해지면서 갸름해지고 부피도 줄어들게 되죠. 특히 많은 분들이 딴 데서 사각턱 보톡스 맞고 별로 효과 못 봐서 이거 왜 해결 안 돼요? 말씀 많이 주시는 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이 귀 아래 침샘이 되게 두둑해져 있어요. 이거를 사각턱 보톡스 백날 놔봐야 이 귀밑 침샘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효과를 못 봤을 거고요. 여기가 부어있는 분들은 이 사각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를 함께 하게 되면은 얼굴의 넙대대함이 절반 가까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윤곽주사 지방분해 주사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얼굴 여백이 많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살이죠.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잘 빠지고 얼굴도 빠지는 건데 유독 얼굴 살만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윤곽주사, 지방분해주사 이런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윤곽주사가 효과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 윤곽이라는 게 피부, 지방, 근육 그리고 뼈 이런 다양한 조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곽주사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체질도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어떤 성분으로 조합을 했고 어떤 층에 정확하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타겟을 잘 잡아가지고 하면은 얼굴선도 충분히 매끄러지면서 이게 매끄러지니까 넙대대함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살을 마냥 빼고 줄인다 이러기보다는 좀 라인을 잘 다듬는다, 윤곽주사의 진짜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윤곽주사나 지방흡입 이런 걸로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은 결국 이 피부 두께 그리고 피부가 처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로는 이제 윤곽주사 이런 건 당연히 효과를 못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결국 옆으로 퍼져 있고 처져 있는 거에 대해서 리프팅 효과를 주면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프팅 장비들 뭐 울세라, 서마지, 슈링크 이런 장비들이 무조건 도움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볼살 자체가 옆으로 퍼져 있는 분들이 그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조직들이 여기로 올라가면서 더 네모나고 동그랗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적절한 환자분을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짐 위주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타겟을 하는 층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걸 카트리지별로 나눠가지고 잘 플랜을 세워서 하면은 불필요한 볼륨은 정리가 되고 처져 있는 곳은 리프팅 돼서 이 윤곽선을 충분히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얼굴이 넓다 그러면 보통 다들 뼈를 치든 아까 얘기한 시술들을 생각하든 다들 줄일 생각만 하는데 살릴 곳은 또 살려주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커서라기보다는 이 여기가 납작해 보이면 더 넙대대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중심부를 살짝 채워서 입체감을 만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시선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이 여백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이마가 꺼졌다, 이마가 좁다, 이마가 납작하다 이런 분들은 이마 필러나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이마의 곡선을 적절하게 살려주고 볼륨감을 주게 되면 입체감이 되게 되면서 비율이 더 조화로워져서 얼굴이 넙대대 보이는 효과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입술 필러도 이 여백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입술이 굉장히 밋밋하거나 볼륨이 작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주변부가 여백이 많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입술 필러로 볼륨감을 좀 주게 되면 비율도 맞아지고 여기가 입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조화롭게 되고 여백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끔 이제 중안면이 넓으신 분들이 입꼬리 필러를 너무 과하게 넣게 되면 입꼬리 필러의 원리가 약간 여기 볼륨 충전을 주면서 얘가 살짝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양 이거를 만드는 건데 오히려 이 살짝 내려가는 구간 때문에 중안면이 너무 길면서 여백이 더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입꼬리 필러를 하는 것도 또한 추천은 하고 싶지 않고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좀 볼륨감과 길이감을 준다. 이게 여백을 줄이는 거의 핵심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시술로 간단하게 여백을 줄이는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시술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이제 얼굴에 이 중심부의 여백을 줄이고 볼륨을 주는 어떤 수술적 접근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이 눈의 뒤밑트임,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코 수술. 다 이 중앙 라인과 관련된 수술들인데요. 일단 이 첫 번째로 눈의 뒤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이 굉장히 좁고 여기 여백이 큰 분들은 알아서들 생각해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당연히 눈 뒷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백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눈도 시원시원해지면서 비율이 살아나면서 여백을 줄일 수 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와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 중앙면부의 입체감을 살리게 되면서 이 여백이 줄어들면서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보통 여기 볼록하고 패인 거를 그냥 평평하게 만든다, 다크서클 해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갈수록 넙대대 보이는 이유가 아랫볼이 점점 볼륨감이 생겨요, 처지면서. 근데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거꾸로 윗볼 쪽이 더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단순히 다크서클만 해결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눈 밑라인이 매끄러지면서 여기 볼륨감이 살아나서 볼륨이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입체감이 더 살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넙대대하고 밋밋한 느낌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눈밑 수술 많이들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다크서클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이지만은 가끔 처음부터 눈밑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이런 어떤 얼굴 넙대대 보이는 거 좀 해결하고 싶어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권하고 막상 하고 나니까 환자분들은 저는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마침 눈밑도 깔끔해지고 밝아지고 얼굴 넙대대 보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볼륨이 해결됐어요, 일석이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코 수술은 결국 이 얼굴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전체 얼굴 비율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콧대가 낮거나 코끝이 퍼져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넙대대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마와 턱이랑 여기가 이 중간에 내려가면서 따로 분리돼 놀게 되면서 얼굴 아래가 더 넓어 보이는 착시까지 생기게 돼요. 반대로 콧대만 살짝 높아져도 얼굴의 중심이 정리가 되고 또 시선도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여백의 효과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얼굴이 크거나 평면적인 분들은 이 콧대 코끝 라인만 살짝 수술적으로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체적이면서도 갸름하고 동글동글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높고 이런 코가 아니라 얼굴 비율에 맞게 세워주는 디자인형 코 수술이 트렌드예요. 얼굴 여백을 줄이는 핵심은 단순히 볼륨 줄이고 뭐 얼굴 깎는다 이게 아니고 시선이 향하는 중심 그리고 어떤 밸런스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바깥선은 정리를 하면서 중심선은 살려주는 것,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면 얼굴이 작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여백을 줄이고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